네, 시로가네입니다. 앞으로 코렐드로우를 이용해서 패턴을 제작하는 과정을 조금 강좌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걸 진행을 하려면 할 수 없이 이제 프로그램 자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짧게 몇 편에 걸쳐서 그 코렐드로우 자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좌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뭐 설치라든지 아니면은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라든지 등등은 제가 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미 강좌가 너무 많거든요. 그냥 찾아보시면 쉽게 사이트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설치하실 수 있으니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버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코렐드로우 19년도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2019년도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최신 버전으로 치면은 지금 2023년도가 최신 버전인데 조금 오래된 버전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이상의 기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신 버전을 구입하진 않았고 19년도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알아서 이 부분은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추후에 실제로 패턴을 제작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기능 몇 가지 중에는 무료 사용 버전이라든지 아니면은 학생 버전이라든지 이렇게 좀 기능 제한 버전들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려면 풀 버전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화면을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여기 이제 웰컴 스크린이 뜨게 됩니다. 웰컴 뜨는데 필요하신 분은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필요가 없어서 웰컴 창은 항상 이제 나오지 않게 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웰컴 창을 제외를 하고 나선 이쪽에 상부, 그 다음에 좌우 양옆에,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단 부분,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화면이 구성이 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볼 것은 왼쪽인데, 왼쪽이 이제 툴들이죠. 툴, 작업을 하는 실제적인 툴들. 이 코렐드로우는 이런 코렐드로우 같은 프로그램을 벡터 드로잉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쇄라든지 출력을 하기 위해서 더 최적화되어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작업할 때 크기 없이 1024, 768이라든지 500이 500 이런 식으로 픽셀 단위의 문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실제 인쇄에 관련됐기 때문에 A4라든지 A3, A5 이런 식으로 문서 크기가 그런 실제 출력물의 크기랑 맞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크기, A0라든지 그보다 더 큰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그렇게 크게 그린 그림도 용량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있는 선 하나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만큼의 크기의 픽셀을 채운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거기에 이런 무슨 색깔이 있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확대한다거나 축소한다거나 했을 때도 그 깨짐이나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굉장히 부드럽게 잘 늘어났다가 잘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좋고, 실제로 패턴을 만들어서 출력을 할 때는 1:1 사이즈로 출력을 해가지고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화면상에 보이는 크기 위주로 작업이 되어 있는 것들은 출력을 했을 때 크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출력을 해서 그 크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벡터 드로잉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코렐드로우도 대표적인 벡터 드로잉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대표적인 벡터 드로잉 프로그램이 코렐드로우가 아니라 이제 어도비사의 일러스트레이터죠. 일러스트레이터로도 대부분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부터 그 프로그램 사용하지 않고 이 코렐드로우를 쭉 사용했기 때문에 코렐드로우가 더 편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 몇몇 기능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림 그리는 거를 제외해서 설계를 하는 쪽에서는 코렐드로우가 조금 더 편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잘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툴이든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제가 사용할 줄 아는 게 이거니까 이거를 쭉쭉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툴들이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그림들을 그리기 위해서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변형한다든지, 아니면 자른다든지, 확대를 한다든지, 선을 그린다든지, 그
그 다음에 뭐 사각형을 그린다든지 뭐 다른 도형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 글자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선택하는 툴바가 왼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현재는 지금 문서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선택을 못하는데, 실제적으로 작업들은 이 왼쪽에 있는 툴들을 상당히 많이 클릭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측에 있는 화면은 현재 필요한 것만 꺼내놓은 상태이긴 한데, 도커 창이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뭔가 툴을 선택하거나 했을 때, 혹은 기능을 선택했을 때 그 기능에 아주 세부적인 옵션 같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창, 혹은 여러가지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창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다 꺼낼 수 있는 창이 상당히 많은데요, 대부분은 윈도우에 도커라는 항목이 들어가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꺼낼 수 있는 그런 창들입니다. 실제로 선택을 하면 화면에 추가가 됩니다. 필요 없으면 끄면은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화면 크기에 맞춰서, 혹은 자기가 많이 사용하는 것들에 맞춰서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꺼내 놓으면 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나중에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맨 끝에는 이 색상 팔레트가 있고, 이 색상 팔레트를 클릭하는 걸로 인해서 실제로 그리는 작업 중에서 뭐 선의 색깔이라든지 채움 색깔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뭐 다양하게 이제 현재 상태, 뭐 선택을 한 것이 뭔지, 뭐 색상이 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스테이터스바, 상태바가 밑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참 위쪽에는 아주 기본이 되는 뭐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 이렇게 메뉴가 있고요. 메뉴들은 각각 선택을 하면 뭔가 작동을 하겠죠.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새 문서를 만든다든지, 문서를 연다든지, 저장을 한다든지, 프린트를 한다든지, 뭐 일반적으로 프로그램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각각 항목들은 사용하게 될 때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툴바가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 이렇게 안 돼 있고 요 옆으로 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구분해서 이 부분은 밑으로 내려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요 각각의 툴바들을 선택을 했을 때 이 툴바들의 이제 선택에 의해서 변경되는 옵션들이 나타나는 그런 옵션 창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고정처럼 계속 똑같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툴 선택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부분, 혹은 완전히 바뀌는 부분,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툴을 선택을 하면은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왜 그 메뉴가 안 나오지? 라고 생각이 들면 툴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툴이 잘못 선택되어 있으면 위에 여기 항목에 메뉴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제일 먼저 할 거는 문서를 만들기입니다. 이쪽에 있는 새 문서, 혹은 파일에 이쪽에 뉴를 누르게 되면은 똑같은 겁니다. 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새 문서를 만들기 위한 창이 뜨게 됩니다. 항목은 General, Dimensions, 그 다음에 컬러 세팅이 있는데, 이 일반 항목은 파일의 이름은 어차피 저장할 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지정하지 않으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프리셋은 크기인데, 내가 뭐 몇 가지 지정을 해 놓으면은 그거 갖다가 자주 하는 사이즈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요 밑에 있는 색상 항목이랑 여기 가로 세로 항목이랑 그 다음에 뭐 해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해서 한 번에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넘버 오브 페이지스는 실제로 페이지 개수. 일러스트레이터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콜레드로는 예전에 출판 관련된 쪽에서 많이 사용했었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되게 여러 페이지의 문서를 만들어서, 한 문서 안에 여러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편집한다거나 아니면은 출력을 한다거나 익스포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페이지를 쉽게 만들 수 있고 페이지를 잘 핸들링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페이지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색상에 대한 부분인데 CMYK랑 RGB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문서를 만들어서 그 문서를 인쇄를 하려면 CMYK로 설정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이제 색상 매치에 대해서 더 좋기 때문에
컬러 인쇄를 하실 거라면 CMYK를 선택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화면에서 보거나 혹은 그냥 흑백 인쇄를 하기 때문에 색상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편한 RGB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크기는 이제 페이지 사이즈를 보면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문서 크기가 뭐 픽셀 단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지정하는 뭐 문서 크기가 이런 식으로 A3, A4, A5 이런 식으로 실제로 출력 크기를 인쇄하는 크기를 기준으로 문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패턴을 만들어서 인쇄를 해서 그걸 잘라서 가죽을 잘라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지, 패턴을 쭉 펼쳤을 때 크기가 어느 정도 될지를 좀 감안을 하셔서 문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보통 많이 사용할 때 소품을 만들 때는 A3 정도면 크기가 충분하고, 그 다음에 가방을 만들 때는 A0 정도를 해야 가방 패턴을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지금 공부하는 중이니까 A3 정도를 크기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3를 지정을 하면은 알아서 A3 크기에 맞춰서 가로하고 높이가 이렇게 세팅이 되고요. 기본적인 크기는 밀리미터 단위로 나오고, 물론 이제 이 크기 범위 내에서 뭐 인치라든지 변형이 가능한데 우리가 쓰기에는 밀리미터가 제일 이해가 쉽기 때문에 저는 밀리미터를 거의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영역에서 세로로 할 거냐 가로로 할 거냐, 이게 만약에 그림이라든지 그러면은 가로 세로가 중요해서 거기에 맞춰서 문서를 만들고 그림을 그려야겠지만 어차피 우리는 이걸 출력을 해서 자를 거기 때문에 화면을 가득 쓰는 게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패턴 제작할 때는 가로 패턴을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가로를 쓰게 되면은 알아서 이거 가로하고 높이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300으로 그냥 맞춰주시면 별 문제 없습니다. 이거를 변경한다고 해서 파일 용량이 그렇게 엄청 많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냥 300dpi면 충분하고요. 어차피 이미지로 변환을 한다거나 뭐 JPG라든지 PNG로 변환을 한다면 그때 또 해상도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고치면 되니까 저는 작업할 때 거의 이 부분을 건들지 않고 300dpi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러 세팅인데, 이게 인쇄 기능이 굉장히 좋게 되어 있는 걸로 유명한데, 코렐프로가 저는 인쇄 기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기본으로 둔 채로 문서를 생성합니다. OK 버튼을 눌러보면,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여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만들어주는 요게 실제 작업 공간, 요 작업 공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좀 여백이 많죠? 이게 지금 기본으로 나타나는 여백 공간인데, 만약에 이걸 좀 더 키우고 싶으면 마우스에 있는 중간 스크롤 버튼이 있죠. 마우스에 있는 마우스에 휠을 돌려주면은 이렇게 화면이 커지고 작아지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한 번에 움직이는 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조금 줄이려면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인데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조금 확대하고 축소되는 범위가 조금 세밀해지고, 왼쪽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좌우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현재 휠을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Alt 키를 누르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태인데, 사실은 좌우랑 위아래는 이런 기능을 쓰지 않고 보통 이제 H가 단축키인데 H를 누르면 손 모양을 바뀌고 이렇게 쉽게 화면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H를 많이 씁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요 화면 여기 메뉴 보면은 주문 부분에 있는데, 뷰 안에 보면 실제로 요 줌 부분이 있습니다. 다 요 부분인데, 실제로 줌인, 컨트롤 플러스 뭐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기능은 F4입니다. F4. Shift F4. 줌 메뉴를 잠깐 좀 보게 되면, 요거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가로로 맞추기, 세로로 맞추기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게 Shift F4가 단축키인데 제가 이거 Ctrl W로 이 단축키를 변경을 해놨는데, 이렇게 Shift F4를 누르면은 화면이 이렇게 핏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벌어져 있다가도 Shift F4를 누르면은 화면이 이렇게 모든 화면이 한눈에 보이게. 제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오래 사용하고 제 입맛에 맞춰서 막 변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축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변경이 된 상태라 하다가 왜 다르지? 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단축키가 좀 변경된 상태인데 여러분들 여기 줌 메뉴 누르시면은 요 왼쪽에 있는 돋보기 모양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메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요 버튼을 누르면은 실제로 화면이 커졌던 게 작아지고 작았던 게 커져서 처음 시작할 때처럼 화면에 딱 맞는 상태로 변경이 되는 단축키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처음에 키고 화면을 보여주고 화면의 이제 크기라든지 위치를 이동하는 부분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실제로 요 왼쪽에 있는 메뉴들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이제 방법이라든지 각 항목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는 건지 사실 좀 간단하게 툴만 설명해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강좌를 만약에 따라오려면은 최소한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을 하지 않고 지나가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코레이티브 사람들한테 강좌를 했을 때 최소 2시간 정도는 툴에 관한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2시간 정도를 열심히 해야 완전 같이 얼굴 보고 같이 막 마우스 움직이면서 따라와야 툴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위치가 뭐가 있는 정도 알게 되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강좌를 제가 한 15분에서 20분 사이 정도의 시간으로 강좌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꽤 많이 편수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에는 이 정도로 프로그램을 키고 새 문서를 만드는 것 정도로 한 편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